안녕 여러분. 오늘은 좀 뜨끈뜨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정치판에서 터진, 아니 폭삭 터진 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이 5,600만 원짜리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자, 경제지식 제로인 분들도 귀엽게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내가 이 복잡한 얘기를 마치 동네 아저씨가 수박 썰듯 쉽게 그리고 재밌게 풀어줄게요. 중간중간 드립도 팍팍 던지면서 말이야. 준비됐지? 그럼 출발. 자, 먼저 이 사건의 핵심부터 짚어볼게요. 2020년 총선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 대구 수성갑 지역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출마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5,600만 원. 이 돈을 누가 냈냐? 홍준표 캠프에서 직접 낸 게 아니라 홍준표 측근인 박재기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대납했다는 문건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대납이 뭐냐면 쉽게 말해 내가 밥을 먹었는데 옆 테이블 아저씨가 야 내가 계산할게 하면서 돈을 내준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게 정치판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돈을 내고 어디서 돈이 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여론조사비를 다른 사람이 몰래 내줬다면 그건 마치 친구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내가 샀다고 뻥친 거랑 똑같은 거지. 폭삭 속았수다. 이 문건은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문건에는 여론조사 업체인 명태균 씨의 회사 K스테리서치가 홍준표 캠프에 5,6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이걸 박재기 씨 회사에서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대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정치 캠프에서 쓰는 돈은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누가 냈는지 기록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라고 우기는 꼴이니까 여러분 5,600만 원이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풀어볼게. 5,600만 원이면 서울에서 치킨집 창업할 때 초기 비용 정도 되는 돈이에요. 아니면 중고차로 벤츠 한 대 뽑을 수 있는 돈. 근데 이걸 여론조사 하나 했다고 썼다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싶죠? 여론조사는 뭐냐면 쉽게 말해 야 너 이번 선거에서 누구 뽑을 거야?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네에서 친구 10명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천 명한테 전화하거나 설문지 돌려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라 비용이 좀 든단 말이야. 그래도 5,600만 원은 좀 후덜덜한 금액이긴 해요. 마치 떡볶이 한 접시에 50만 원 내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 이건 좀 폭삭 비쌌수다. 이 여론조사는 홍준표가 당시 수성갑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경쟁자인 김부겸 후보랑 붙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캠프에서 직접 안 내고 다른 사람이 내줬다면 그건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판의 숨바꼭질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들어가 볼까?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는 법이에요. 왜냐? 정치판에서 돈이 엉뚱한 데서 오거나 몰래 쓰이면 그건 민주주의를 쥐어짜는 꼴이거든. 예를 들어 내가 동네 반장 선거에 나가면서 어떤 아저씨한테 돈 줄 테니까 나 찍어 하고 뒷돈을 준다면 그건 공정한 선거가 아니잖아요. 정치자금법에서는 캠프에서 쓰는 돈의 출처를 다 밝히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홍준표 캠프가 이 5,6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내게 했다면 그건 마치 내가 이 돈 안 냈어요. 저 몰라요. 하고 발뺌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벌금 내거나 심하면 선거 결과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지.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서 저 공으로 안 찼어요 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폭삭 얍삽했수다. 이 문건이 왜 2025년 4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5년 만에 터졌을까? 이건 좀 드라마틱한 부분이에요. 홍준표 시장은 요즘 대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런 뉴스가 터졌다는 건 정치판에서 누군가가 야 이거 좀 파헤쳐볼까 하고 칼을 뽑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정치판은 뭐냐면 겉으로는 다들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뒤로는 서로 약점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곳이에요. 마치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할 때 겉으론 재밌네 하면서 속으론 저 녀석 패 어떻게 터지나 감시해야지 하는 마음과 비슷해. 이 문건이 지금 나온 건 홍준표 시장이 대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거 터뜨리면 재밌겠네 하고 던진 폭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건 폭삭 뒤통수 맞았수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정치 뉴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비유로 쉽게 풀어줄게. 한국 주식시장은 정치 뉴스에 엄청 민감해요. 왜냐? 정치가 흔들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세금이 더 올라갈지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거든. 이 문건이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고 나아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커진다면
주식시장은 마치 동네 강아지가 낯선 소리에 왈왈 짖듯이 불안해할 거예요.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서 꽤 영향력이 큰 인물이잖아요. 대구 지역 기업들, 특히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 주식들은 이런 뉴스에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갔다가 아이고 젖었수다 하는 기분처럼 주가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는 거지. 홍준표 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는 그의 대선 캠페인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만약 홍 시장이 주춤하면 다른 대권 주자들이 튀어나오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겠죠. 예를 들어 누군가는 세금 깎아줄게요 하고 나오고, 또 누군가는 대기업 규제 강화할 거야 하고 나올 수 있어. 이게 주식시장에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메뉴판이 매일 바뀌는 식당 같아요. 손님은 도대체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내 예측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 뉴스 때문에 폭삭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좀 불안한데 하고 돈을 빼갈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친구가 야, 이 동네 좀 무서워 나 먼저 갈게 하고 튀는 거랑 비슷해. 대구 지역 경제도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서 꽤 인기 있는 리더잖아요. 만약 이 문건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깎인다면 대구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요즘 손님 왜 이렇게 없지? 하고 한숨 쉴 수도 있다는 거지. 폭삭 망했수다. 반대로 이게 잘 해결돼서 홍 시장이 난 깨끗하다 하고 나오면 대구 지역 주식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비 온 뒤에 해가 쨍 하고 나는 기분처럼 말이야. 자, 이제 내가 이 사건의 미래를 점쳐볼게요. 물론 나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시나리오 1, 조용히 묻힌다. 이 문건이 그냥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치판에서는 이런 뉴스가 터졌다가도 다른 큰 이슈가 나오면 금방 잊히거든. 마치 드라마에서 이 사람 범인이야 했다가 다음 화에 아니었네 하고 끝나는 것처럼 시나리오 2, 수사로 이어진다. 만약 검찰이 이거 좀 파헤쳐보자 하고 나서면 홍준표 시장과 측근들이 꽤 곤란해질 거예요. 수사가 본격화되면 언론에서 매일 홍준표 어쩌고 하면서 떠들겠지. 이건 마치 친구가 맨날 야, 너 그때 그 실수 기억나? 하고 놀리는 거랑 비슷해. 폭삭 짜증났수다. 시나리오 3, 정치적 반전. 홍준표 시장이 워낙 노련한 정치인이라 이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자회견 열어서 난 투명하다, 이건 음해다 하고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이게 잘 먹히면 오히려 지지율이 쑥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몰렸다가 짠 하고 반전으로 이기는 장면 같다고. 내 개인적인 바람은 이 사건이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판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투명하게 만들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도대체 내 세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머리 싸매는 일이 줄어들 테니까.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사건은 그냥 홍준표가 어쩌고 하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와 돈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킨집에서 치킨 시킬 때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지? 안 궁금하잖아요. 근데 정치에서는 그 돈의 출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경제나 정치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삶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문건 하나가 주식시장을 흔들고 대구 치킨집 매출을 바꾸고 심지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정치 뉴스네 하고 넘기지 말고 귀 쫑긋 세우고 봐야 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폭삭 터졌수다 했지만 여러분은 폭삭 속지 말고 똑똑하게 세상 돌아가는 거 지켜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재밌는 소식 가져올지 기대해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팍팍 눌러주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